1990년대 말 컴퓨터 잡지를 보던 사람들은 곧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클럭은 계속 오르고 성능은 끝없이 좋아질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인텔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CPU 성능 경쟁의 핵심은 클럭이었고, 인텔은 클럭이 곧 성능이다 라는 공식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실제로 펜티엄 3 그리고 펜티엄 4 초반까지는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하지만 클럭을 올릴수록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력 소모는 급증했고 발열은 폭증했죠. 이 CPU를 쓰는 사용자들의 불만도 함께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눈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클럭을 더 올리면 성능은 오르지만 동시에 전기와 열이 미친듯이 따라오기 시작했죠. 펜티엄 4의 핵심 아키텍처 넷 버스트는 극단적으로 높은 클럭을 목표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우 깊은 파이프라인이 사용됐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기 예측이 한 번만 실패해도 파이프라인 전체가 날아가고 클럭당 성능, 즉 IPC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숫자와 달리 실사용 성능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죠. 특히 마지막 프레스카 세대에서는 발열, 소비 전력, 그리고 성능 대비 효율까지 모두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기가헤르츠는 높아지는데 체감 성능은 별로였던 겁니다. 한편 당시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시장은 가장 돈이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클럭보다 안정성, 확장성, 병렬 처리가 중요했죠. 선은 스파크, IBM은 파워, HP는 PA 리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리스크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고성능 컴파일러와 대형 서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인텔의 X86은 여전히 PC용, 레거시 구조, 그리고 지저분한 명령어 집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인텔 내부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X86으로 정말 서버 시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시절 서버 시장에서 X86은 아직 본류가 아니었습니다. 펜티엄 4는 빨랐지만 방향은 불안했고, 클럭은 한계에 다다랐고, 넷버스트는 너무 위험한 구조였으며 서버 시장에서는 X86이 밀리고 있었죠. 인텔은 이때 처음으로 X86의 미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시작하자. X86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고요. 인텔은 X86과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IA64 아키텍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준비합니다. IA64는 아이테니엄 전용 아키텍처로 X86과는 명령어 수준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철학이었죠. 1978년부터 이어진 X86은 CISC 구조의 하위 호환을 계속 유지해야 했고, 그 결과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인텔 내부에서는 이런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계속 고치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인텔은 고쳐 쓰는 대신 아예 갈아엎기로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EPIC입니다. EPIC, 병렬 처리를 실행 중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해결하자는 개념이었죠. 당시 기존 CPU들은 실행 중에 CPU가 직접 명령어 순서를 분석하고 의존성을 판단해 병렬 실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하드웨어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전력과 발열도 함께 증가시켰죠. 그리고 명확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EPIC의 발상은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이걸 왜 CPU가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지? 컴파일할 때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판단의 부담은 CPU에서 컴파일러로 이동합니다. 잠깐 컴파일러에 대해 소개하자면 흔히 사용되는 C, C++, 자바같이 사람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CPU에게 직접 전달하면 CPU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0과 1로 된 기계 명령어로 번역해서 CPU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는 최적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에픽과의 관계는 CPU가 실행 중에 병렬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컴파일러에서 미리 어떤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CPU에서는 단순히 실행만 하면 되고
하드웨어가 훨씬 단순해지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테니엄은 CPU가 똑똑해지는 대신 컴파일러가 미리 모든 걸 계산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기존 CPU가 실행 중에 병렬성을 찾았다면 아이테니엄에서는 컴파일러가 사전에 어떤 명령어들이 동시에 실행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번들 단위로 묶어 생성합니다. CPU는 그 번들을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됐죠. 즉, CPU는 생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처리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미친 설계였습니다. 명령어 병렬 판단 로직을 하드웨어에서 제거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병렬 처리 효율, 더 좋은 확장성, 그리고 미래 공정에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텔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멀티코어 이전 세대의 명령어 병렬성으로 성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구조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의 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HP와의 공동 설계, 이건 서버의 미래다. X86은 과거다. 이 시점에 아이테니엄에는 인텔의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이테니엄에는 총 5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단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붕괴는 X86 호환성의 벽이었습니다. IA64는 X86과 완전히 다른 ISA였고 어차피 서버는 새 소프트웨어를 쓴다. 레거시는 버려도 된다. 이런 인텔의 판단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서버 시장은 달랐습니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기존 툴체인까지 거의 모든 것이 X86 기반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테니엄이 X86을 네이티브로 실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죠. 선택지는 딱 하나, X86 에뮬레이션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붕괴가 일어납니다. X86 에뮬레이션, 성능 대참사입니다. 기술적인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X86에서 IA64로의 변화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고 명령어 구조와 실행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 에뮬레이션 성능은 동클럭 펜티엄 4보다도 느렸고 심지어 구형 제온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값비싼 서버 CPU를 샀는데 성능은 구형 X86 수준인 거죠. 아이테니엄에서 X86 프로그램을 돌리면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쓰고 싶지는 않은 성능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붕괴, 말 그대로 컴파일러 지옥입니다. 에픽 구조의 전제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컴파일러가 코드 흐름을 거의 완벽하게 분석하고 병렬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현실의 컴파일러 기술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분기 예측, 메모리 접근, 런타임 변수는 컴파일 시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컴파일러는 안전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고 병렬성 활용은 떨어지고 이론상 성능도 함께 무너집니다. 결정적으로 잘 짜인 X86 코드보다 아이테니엄 네이티브 코드가 더 느린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붕괴는 비용이었습니다. 아이테니엄은 너무 비쌌어요. CPU 가격만 해도 일반 제온의 몇 배 수준이었고 초기 모델은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전용 메인보드, 전용 칩셋, 전용 서버 플랫폼까지 필요해 전체 시스템 가격은 폭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적인 붕괴입니다. 바로 시장 고립이죠. 아이테니엄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대기업, 정부기관, 특수목적 서버에서만 사용됐죠.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발자, 일반 사용자는 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줄어들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소프트웨어는 줄고 최적화도 줄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이테니엄은 미래를 너무 정확하게 봤고 그래서 현재를 전혀 보지 못한 CPU였습니다. 설계는 앞서 있었지만 기술도 소프트웨어도 시장도 무엇보다 가격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텔의 데자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건 두 번째였습니다. 1995년 펜티엄 프로 P6 아키텍처로 서버를 향한 인텔의 첫 번째 야심이었죠. 목표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32비트 고성능 컴퓨팅
인텔 최초로 PC보다 서버를 먼저 본 CPU였습니다. 바로 아이테니엄 이전의 첫 번째 도전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16비트 코드 에뮬레이션, 다시 말해 레거시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펜티엄 프로는 32비트 코드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16비트 코드는 네이티브 실행이 아니었습니다. 16비트 x86 코드는 내부에서 마이크로 코드 기반 에뮬레이션으로 실행됐죠. 당시에는 윈도우 95와 도스 프로그램이 주력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16비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감 성능은 급락하게 됩니다. 사용자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습니다. 비싼 CPU인데 왜 체감이 안 좋지? 펜티엄보다 느린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진보였지만 체감은 오히려 퇴보했던 거죠. 레거시를 무시한 대가는 곧바로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제 곧 32비트 시대가 열린다. 16비트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인텔의 판단이었죠. 이 논리는 훗날 아이테니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훨씬 느리게 움직였고 소프트웨어는 레거시에 묶여 있었으며 개발자와 사용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펜티엄 프로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성공했지만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실패했고 PC 시장에서는 외면받게 됩니다. 인텔은 여기서 방향을 틉니다. P6 코어는 유지하되 16비트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멀티미디어와 소비자 시장에 다시 집중합니다. 레거시를 다시 끌어안은 거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이테니엄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펜티엄 프로에서 16비트를 무시했던 것처럼 아이테니엄에서는 x86 레거시를 무시했고 똑같이 에뮬레이션 참사가 벌어지며 실사용 성능이 무너집니다. 시장의 반응도 같았죠. 냉담하거나 아예 고립, 패턴은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죠. 인텔은 펜티엄 프로에서 배웠어야 할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시장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인텔은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테니엄은 흔히 이렇게 요약되죠. 너무 비싸고 느렸고 실패한 CPU. 하지만 이건 결과만 본 평가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아이테니엄은 기술적으로는 실패작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아이테니엄은 당대 기준 오히려 너무 앞서 있던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에픽 구조, 컴파일러 기반 병렬 실행, 대규모 서버를 전제로 한 새로운 ISA,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를 책임지는 구조. 이런 개념들은 훗날 GPU, BLIW 계열, 그리고 현대 컴파일러 최적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이테니엄의 문제는 틀린 방향이 아니라 너무 빠른 방향이었습니다. 진짜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장 판단 실패였습니다. 인텔의 전제는 이랬습니다. 서버는 레거시를 버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새 ISA로 옮겨올 것이다. 컴파일러 기술은 곧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고가여도 시장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은 동시에 틀렸습니다. 기업은 잘 돌아가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새로운 ISA에 올인하지 않고 사용자는 성능이 떨어지면 절대 기다려주지 않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테니엄 이후 인텔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x86 레거시는 끝까지 유지한다. 내부 구조는 바꾸되 외부 ISA는 절대 깨지 않는다. 컴파일러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유연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속도로 진화한다. 그 결과가 바로 펜티엄 M, 코어 듀오, 그리고 코어 I 시리즈입니다. 아이테니엄의 핵심적인 미래 아이디어들은 x86이라는 껍질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CPU는 혼자 달리면 안 됩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사용자까지 같이 와야 하죠. 그 실패 덕분에 인텔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안정적인 x86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테니엄은 위대한 실패였고 필요했던 실패였습니다.